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련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소식에 경협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뚜렷한 가운데 실적별로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또 양시장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투자병법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거래소 코스닥이 조금 네.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호재도 있고 이제 악재도 있는 그런 장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부분, 직접적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에 대한 뭐 무관세, 도입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잘 흘러가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많은 종목이 속해 있는 경협주,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에 있어서의 이제 남측 시설을 철거하자라고 약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 어떤 북한의 경제 개방 부분들에 일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말을 해준 거죠. 좀 도와달라, 너희들도 좀 노력해라, 문재인 정부 좀 노력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사실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다가오면서 거래소 코스닥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상 거래소는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정 마감을 해줬죠. 0.3% 정도 차트를 보시면 이제 조정 마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한 170여 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670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인 장세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시장이 밀렸어요. 근데 외국인은 사줬다. 뭐 이거는 그래도 조금 부담은 덜한 시장이 아니었나. 시장은 밀렸지만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총을 지켜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7% 정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1,300억 이상 들어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시장이 뭐 0.5% 정도 올랐으니까 뭐 정상적인 장인가 보다, 오히려 거래소가 좀 외국인 매수에 비해서 약세가 아니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코스닥에서 오른 종목의 숫자는 360여 개 정도, 떨어진 종목의 숫자가 870개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코스닥은 오늘 같은 경우 최소 1%에서 2% 사이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상승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코스닥의 시총 최상위군에 위치해 있는 바이오 제약주 쪽에 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몰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제약 쪽으로 조금 몰려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오르는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야지 수익을 내기 쉽거든요. 플러스장이 코스닥에 나왔다고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마음껏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아니었다. 오히려 바이오제약주 중에서도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는 50몇 주 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지 않고서는 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은 이제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뭐 긍정적이지만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 것에 의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종목들이 붕괴될 경우 시장이 얼마나 강한 음봉으로 전환될지를 좀 주의해줘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외국인이 바이오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진다면 시장은 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다 설명하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명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좀 많이 들어본 속담,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제 네. 속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냐면 요즘 같은 시장인 것 같아요. 다양한 면에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경협주가 오늘 떨어진 것과 관련돼서 사실상 우리는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식으로 그냥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어떤 거물 인사 부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강도가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예상치도 못한 악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속에 어떤 큰 인물의 한마디 그리고 경쟁이잖아요. 우리 정부를 좀 비난하는 경쟁. 이 고래 싸움에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새우등이 터진 꼴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제약 분야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이오제약에서는 큰 손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등락폭이 변동성 부분들을 주는 가운데서도 변동성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엇박자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같은 장에서 좀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바이오제약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시장은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많아요. 내가 그 특정 일정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결국 좋은 시장이라고 느끼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지금 이슈가 어느 쪽이 강하냐, 그리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이슈와 불안정해서 악재가 언제든지 나오거나 죽을 수 있는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시장 무관하게 수익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상승장이 나왔는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슈 또는 동일 업종군에서도 주도주가 계속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주도주를 잘 잡아야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주도주를 잘 찾는 그런 매매 원칙 그리고 노력들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명언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손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주도주를 부지런히 체크하셔야겠다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는 신성통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그때 전문가님이 조금 더 보유하시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한 2주 정도 만에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가볍게 선치만 해놓고 있었으면 알아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분야다.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 기조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불산액 관련 핵심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또한 20% 정도 솔브레인으로 이제 내드렸던 당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린 애국 테마 관련 종목이었죠. 신성통상.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10월 18일 날짜에 목표 주가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요 가격 1,900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역시나 방송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이 종목을 AS를 해드렸었죠.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혹시라도 차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다. 현재 일본과의 관련 어떤 내용에서 유니클로의 또 우리나라 그 위안부 비하 발언 부분들에 대한 광고 이슈가 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몇 거래를 내면은 또 한 번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유지하면서 그때는 수익을 챙겨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날짜죠. 화요일 날 날짜에 이전 직전 고점 1,900원을 돌파하면서 1,970원 정도까지 연속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은 음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해당 종목 값진 수익 또 편안한 선치로 가능하게 해준 종목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성통상으로 가뿐하게 수익을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편입주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 종목은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마지막에 주가가 쫙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참 짜릿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있다. 게임주 관련 방송을 해드릴 때 약간 수익형 매매일 수 있지만 빠른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10월 18일 날짜 장대양봉이 나오고 음봉 눌림이 나오는 요 날 기조에서 선점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신 약간 수익형 매매이기 때문에 안정선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빠른 급등이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날짜에 이제 썬데이 토즈가 사전 예약 300만이 무려 넘어가는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권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키마우스하고 연동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게임주 방송을 해드릴 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게임들이 인기를 얻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디즈니와 연결돼 있는 게임 관련 사업 또는 뭐 슈퍼마리오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기자기한 게임들이 매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성향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 기조에 대한 이제 출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출시일 기조까지의 변동성을 보면 된다고 했고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선점을 잘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2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10몇 프로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너무 이 무료 종목들을 가지고 추천주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멘트를 드렸었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그래서 가볍게 목표 주가 달성을 또 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10몇 프로에서 20%가량의 수익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달성해드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썬데이 토즈를 보셔서도 아시고 뭐 신성통상을 보셔서도 아시고 그 전에 종목들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가 경제방송 안에서 드리는 공개무료 추천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특급 추천주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항상 더 집중적으로 제시를 해드린다는 점, 이 종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정말 좋은 종목 준비하고 있으니 오늘만큼은 방송 놓치면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도 수익을 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면서 다음 특급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오늘도 본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 이어지는데요. 주무관님, 오늘은 또 어떤 특급주가 소개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도 그렇고 네.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시장 동안에 가장 이슈를 많이 탄 게 바이오 제약주들이 아닌가 합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위험한 구역에서 너무 적극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제 바이오 제약의 흐름이 거의 끝물로 다가가고 있는 현 시점에 바이오 제약을 능가할
천문학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특급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참여를 시간이 안 돼서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또 며칠 내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과 이벤트 찬스 같이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메인 이슈가 바이오제약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을 또 안 다뤄볼 수는 없겠죠. 오늘은 바이오제약의 전쟁,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봤거든요. 잠시 후 강의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주인 만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텐데요. 이 바이오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오제약에 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와, 이거 시장이 바이오제약주가 들썩들썩거리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또 참여 못하고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제약주의 흐름 부분들, 여태까지 뭐 어떤 분위기로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이 분야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더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제약의 화면이에요.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는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중 나선 구도의 이제 DNA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띄워가지고 보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화면인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영역, 뭐 R&D 영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첨단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바이오제약도 그만큼. 자, 바이오제약주의 열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큰 손들이 전쟁 중이다. 큰 손들이 전쟁 중이다. 아까부터 큰 손들이 전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바이오 시장이 진정으로 가치가 좀 큰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국내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세계 제약 시장이 약 1,7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뭐 100조 원도 아니고 1,000조 원도 아니고
1,700조 원이에요. 근데 그 큰 시장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분야 강도는 불과 1.3%밖에 안 됩니다. 1.3%. 근데 1.3%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22조 원 정도가 됩니다. 22조 원. 조원으로 들으니까 좀 괜찮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미래가 아닌 현재 세계 제약시장 기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인지도가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꿈의 바이오다, 뭐 어떤 HLB,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어떤 기술 이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맨날 뭐 좀 있다 보면 FDA 승인이니 뭐 임상이 몇 상이가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사실상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는 IT 영역이나 다른 우리나라가 세계를 자주하고 있는 핵심 영역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 가치로는 집중도를 높이면 안 되는 분야라는 거예요. 미국이 50%에 가까운 세계 제약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따라잡기 어려운 수치죠.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이 격차를 좁히긴 어렵다. 뭐 그렇다고 바이오 제약을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죠. 조금씩 이제 늘어날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IT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진보된 바이오 제약 시장을 늘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왜 그러느냐? 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 점유율이 1.3%밖에 안 되느냐? 신약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신약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매출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신약을 만들었으면 그게 전 세계적인 대중 신약이 돼서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받고 팔 수 있는 구조 모델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 기조 특허 부분만 해도 30종이 넘어갑니다. 근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신약은 6종이 채 안 된다. 나머지는 신약 개발을 해놨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실제 신약은 만들어놨지만 대중성이 적은 신약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신약이 아닌 분야의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중요 분야겠죠. 뭐 특이병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 의학 부분으로는 현재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력 좋습니다. 근데 그 시장 빈도는 결국 미래로 가도 크지 않겠죠. 특수 신약이기 때문에. 그죠? 가격은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은 나오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왜 미국이 전 세계 이 관련 제약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신약의 종류도 물론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신약 분야를 조기 선점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그 신약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지 못하겠죠? 미리 누군가 선점해 놨다면 거기에 대한 복제 신약 관련 부분들에 대한 허가를 얻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하는 정도만 가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바이오제약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제약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는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글로벌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진다. 사실상 비주류 신약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내기 때문에 해외 부분에 대한 연구 인력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넓혀가자라는 생각 정도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신약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고 그런 좀
유용성이 높은 신약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한 투자, 글로벌 투자가 부족한 것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내용인데 R&D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1조 4천억가량의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넓혀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해외 사업에 대한 인력 투자를 하면서 무언가 더 혁신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신약 개발과 이 분야에 대한 선전 부분들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해외 인허가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왜? 그거 하나만 내면은 우리가 뭐 몇 년 사이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도 해외 무슨 인허가, 무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주가가 점상한가 상한가를 달리죠. 자기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인 해외 인허가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누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발전적으로 우리 걸로 만들려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노력 부분들을 우리 걸로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실질적인 바이오제약 시장의 성장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꿈의 바이오다. 지금 바이오가 코스닥 시총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도 우울한 이야기이긴 하죠. 자, 그러면 현재 국내 시장의 바이오 분위기는 어떻느냐? 또 좋지도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었고 좋을 줄 알았던 게 실패로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기술 반환을 했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 때문에 대량 로열티만 5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몇 년 전에 한미약품이 점상한가도 가고 50% 100% 시세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반환이 된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신라젠의 임상 실패.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임상이 실패로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바이오제약주 관련 종목에 충격파는 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잘 나갈 것 같던 임상에 대한 실패. 바이오제약의 신뢰도를 낮추는 거예요. 코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미리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된 것처럼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 물론 이거는 다행히 해결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코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사유 자체가 개성기관을 부여받고 다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바이오제약주의 힘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HLB그룹의 임상성공 기대치. 글로벌적으로 인지도를 받고 무언가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다시 한번 생겼기 때문에 바이오와 제약주의 현재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도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오제약주의 기대치 부분들이 높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 상장. 무언가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꿈의 바이오, 현실적으로 뭐가 있기보다는 실질적인 산업군이라기보다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의한 종목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러니까 좀 더 큰 시장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 분명히 어떤 바이오제약의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된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오제약주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문제로 충격을 받게 되죠. 물론 지금은 해결이 돼 있어요. 너무 큰 기업이고 대규모 투자 자금들 또 여러 가지 국내에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가 될 수 있게 다시 살려준 거죠. 여기 그것 때문에 회계 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와 거래 재개. 이때만 하더라도 바이오제약의 암울기였죠.
암흑기였습니다. 바이오제약주는 무조건 떨어지기만 했던 그 시기. 네. 거기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해서 다시 희망을 걸었던 게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부분에 대한 기대치로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주가 아직은 힘이 있고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라젠의 임상 중단 또 그 이전에 인보사 K 판매에 대한 임상 중단 등 다양한 악재 부분들이 발표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반환 사례까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울한 거예요. 일정 기간을 살펴봤는데 호재보다 악재만이 들끓는 바이오제약 시장. 그러다 보니 바이오제약주는 투자하면 죽는 거라는 인식이 가장 바이오제약주가 전성기를 달렸던 2017년도 후반 이후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2018년 1월 이전에는 바이오제약 전성기였으니까요. 그죠? 아무튼 상당히 우울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제약에 대해서 사실상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는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인 HLB,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10월 8일 날짜까지만 하더라도 11만 원대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바이오제약주가 힘을 내는 움직임들을 9월 말과 10월로 들어오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HLB의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발생을 한 부분이 되겠죠. 순수하게 바이오제약이 상승만 해줄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충돌들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바로 공매도. 바이오제약이 워낙에 흉흉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는 상승 쪽을 바라보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하는 공매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하는 대차거래, 대주매매라는 하방을 노리는 매매들도 존재를 합니다. 바이오제약주가 한창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이오제약주 쪽으로 들어왔었던 공매도 주체가 상당히 많았다. 계속 떨어지겠지. 뭐 오를 게 없겠지. 이런 움직임으로 사실 시장에 악영향을 줬어요. 바이오제약주가 왜 더 떨어졌느냐?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공매도 주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매도나 대주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분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시장이 오르면 좋은 거지 떨어져서 좋을 게 없거든요. 이 투자를 하는 분들은 떨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에서 수익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오르는 걸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투자자거든요. 물론 자신들의 의지는 있어. 뭐 차라리 저 같으면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면 파생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주식에서 굳이 하방으로 매매를 하지 말라. 왜? 올라갈 것 같은 종목도 떨어뜨리는 게 공매도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을 반대로 때려붓는 게 대주매매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다 같이 잘 살아서 올려야지 왜 남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도, 이런 공매도는 대부분 바이오제약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전체 주식수 중에 비율.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본다면 상당히 많아요.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장의 메인 이슈 종목입니다만 전체 상장 주식수의 15% 이상이 다 공매도 및 대차 매매에 해당하는 하방 매매입니다.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체 주식수에. 문제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액이 많은 바이오 종목, HLB가 계속 나와요. 지금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HLB, 신라젠, HLB 생명과학. 보시면은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바이오 종목 순위에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액 추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번 10월 급등 추이에는 약간은 빠졌죠.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억누르게 만드는 투자 주체가 하방을 자꾸 유도하는 주체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공매도 주체가 대량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의 방해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즉 하방으로 밀어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되리어 역으로 공격당하는, 상승 매도 주체한테 공격당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재미를 많이 봤을 겁니다. 바이오 제약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방을 때리는데 바이오 제약주는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재미를 충분히 보는데 적당히 봤어야 돼요. 너무 보려고 한 거죠. 근데도 사실상 지금도 공매도 주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HLB의 공매도 잔고 및 추이를 보도록 하면요.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공매도가 사실상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 손실을 볼 테니까. 9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HLB의 공매도 잔고 추이는 10월 4일 날짜에 무려 4,955억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순수하게 공매도예요. 대주 매매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통 보유하고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규모는 대략적으로 8천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매도 추이 이상의 변동성 부분을 가져올 때마다 손실이 확대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에는 그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바로 전거래일과 그 이전 거래일의 움직임인데, HLB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공매도를 포함한 전체 대주매매의 수치가 오히려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주식수로 본다면 이틀 전에만도 1,640만 주가 총 공매도 주식수였는데, 주가가 추가 급등을 하더라도 공매도 숫자가 오히려 올라갔죠. 한 40만 주 정도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금액이 무려 몇 조예요? 2조 7,500억이 총 대차 매매 잔량이었는데, 마지막 거래 정지되기 직전 기조의 대차 잔량이 3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HLB 현재 시총이 얼마인지 아시죠? 7조 정도가 넘어갑니다. 전체 시총 수준의 거의 한 30% 가까운 수준. 상장 주식수가 3천 몇백만 주거든요. 근데 1,700만 주가 반대 매매예요. 반대 매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대차 매매를 하는 주주들이 큰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쇼커버링을 들어가는 주체들이 많아요. 근데도 어차피 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하방 매매를 울며그자 먹기로 계속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HLB의 실질적인 공매도 대금과 금액을 보도록 합니다. 현재 본다면은 아까는 전체 반대 매매의 수치였고요.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공매도 수치입니다. 잔고를 보시면 최초 10월 초 주가가 급등을 1차적으로 할 때 잔고가 줄어들어요. 쇼커버링이 나왔던 얘기죠. 580만 주인 공매도 수량이 495만 주까지 줄어듭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반대 환매를 하는 거예요. 손실을 보면서, 대량 손실을 보면서. 근데 주가가 다시 주춤하니까 또 공매도 수치가 올라가요. 아, 이젠 떨어지겠구나. 멍청한 거죠. 멍청한 겁니다. 계속 하방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방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그리고 나서는 지금 또 근접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반대로 쇼커버링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치는 사실상 크지를 않더라고요. 왜? 아직도 HLB 및 바이오 제약주가 한 번에 크게 무너질 거라고 기대하는 수치가 많은가 봐요.
공매도 잔고 금액만 하더라도 8,400억 원.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수록 파생매매와 똑같이 공매도를 한 주체는 그 손실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투자 주체는 수익을 챙기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정 지정 시점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보이는 외국인 공매도 주체는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왜? 기본 공매도의 기한은 6개월에서 1년을 잡을 수 있고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어도 안 팔면 최대 2년 안에만 환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HLB가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동일하게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을 따라서 종목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반대 매매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는 문제가 됩니다. 왜? 개인 투자자는 실제 기간을 60일밖에 안 줘요. 그 안에 처리를 못하면 환매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방 전략을 노리는 매매를 하면 좋은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올리려고 하는 주체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주체 공방이 계속 한 달째 벌어지고 있는데 100% 올리려고 하는 주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량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하방을 노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하방으로 던지는 반대 매매도 현재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주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단연 HLB입니다. 오늘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공매도 주체한테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상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 HLB의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방 전략을 못 때려요, 전혀. 급등하는 걸 지켜보고 순실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또는 환매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매도 주체한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캔들을 보셔도 아시듯이 쉽게 끝날 차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재 구간대를 상당 부분 유지할 확률이 높죠. 왜? 계속 매수세가 붙어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을 내려고 점점 더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현재 시장의 대안이 바이오제약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 전거래일에 거래 정지가 돼서 HLB가 거래 정지돼 있는 틈을 타서 주도주급으로 올라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어요. 결국에는 내일 거래일도 바이오제약주는 오전부터 강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신라젠, 기본적인 임상 실패 문제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도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라젠도 크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많은 1,000억 원이 넘는 공매도 물량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신라젠은 이제 시작할 것 같은 차트처럼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롱 티슈진이라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개선 기간을 받아주면서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급등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점하기는 좋아 보인다. 결국에는 그럼 결론을 내드리죠. 바이오제약주에는 지금 공매도 주체와 일반 투자 주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공방이 벌어질 것이냐? 아마 상당 부분은 추가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 주가를 유지하는 패턴이 될 겁니다. 새롭게 수익을 내긴 어려워도 공매도 주체는 상당히 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바이오제약주를 그럼 공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정적인 매매를 한다면 공략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공략을 할 거라고 본다면 너무 올라가 있지 않은 선취가 가능한 바이오제약주의 변동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그런 종목들은 어디에 있을까? 잠시 후에 진행되는
공개 추천주 시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한 자세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관련한 편입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강의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주로 내용이 공매도와의 이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공매도 주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공방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강하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선취가 가능한 바이오제약주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단기 수익을 챙기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파동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준비해봤어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종 의약제 생산 및 신약 연구 개발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업체인데, 코오롱 티슈진이 개선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악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다른 핵심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차트를 보시면 한번 기대 심리에 의한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누르고 다른 애들은 급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승 양봉이 오늘 막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의 추가 급등 시도를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선점하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손절가는 현재 구간 직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정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정도인 23,500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니까.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을 필요가 없겠죠? 현재 보이시는 직전 상한가, 점 상한가 가격 상단인 29,500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 관심주는 코오롱 생명과학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입주 특급 종목은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오제약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안정적인 이제 선취 가능한 바이오제약주 중에 또 끼 있는 종목을 제시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야를 벗어나서 매매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10월 바이오제약을 능가할 최고 이슈가 다음 주까지 터질 분야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을 굳이 관심 갖지 않아도 시장이 어떻게 되건 간에 강하게 갈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핵심 분야,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분야는 천문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트렌드로서 정말 강한 시세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더블 시세까지도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힌트는 상한가 잘 가는 멋쟁이 종목. 항상 상한가 잘 가는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죠. 이 방송 끝나고 제시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 이 종목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 방법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병법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